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단고기로 배우는 한화인문 삼성기상편. 오늘의 주제는 불도를 이용하라는 가르침, 시그 열식 위기입니다. 오늘의 문장은 환단고기 본문 7페이지 상단 문장이며, 이 문장을 통해 한인들의 생과 삶도 함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자는 처음, 시작, 근본, 일찍, 비로소, 바야흐로, 비롯되다 등의 훈을 가지고 있으나, 이 훈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음 시자의 근문에서 당시 환인들의 형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시 환인들은 손과 팔은 있었으나 다리가 하나뿐인 외다리 형태였다고 근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체적 한계 때문에 급변한 자연 환경에서 자력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때에 새로 나타난 신을 믿고 따르던 만의 무리가 그 형상이 동남동녀로 변하는 것을 지켜본 환인들은 이분에게 의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환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급변하는 자연 환경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환인들이 신에게 받아야 하는 가르침이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된 삶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급박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환인들은 자신의 자주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신에 의탁하여 삶에 필요한 가르침이나 말씀을 받기로 하는데요. 이 상황을 표현해 놓은 글자가 바로 처음 시자의 근문입니다. 가압시자는 현대와 고대의 의미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글자인데요. 먼저 파합식자의 이 부분은 구결자라가 아니라 삼합나자로 어떤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서 무엇이 이루어지거나 무엇을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파합식자의 중간 부분은 날일자가 아닌 흰 백자로 천손을 뜻하고요. 아랫부분은 어진 사람 인자가 아니라 계집여자로 다리의 형상을 나타낸 것인데요. 처음 시자의 근문에서 한인의 다리가 하나였으나 파합식자에서는 다리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자라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가 아직 사람 인자가 아니라 계집여자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계집녀는 아직 사람의 뻗은 다리가 되기 전에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학식자는 한인들이 사람의 형상을 다 갖추지 못했으나 무엇인지 모르는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서 환인의 다리가 백처럼 변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자의 뜻, 이르다는 가르침의 말씀을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를 위자는 말씀음과 창자 위자가 합쳐진 글자이고, 창자 위자는 밭전자와 육자월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문을 살펴보면 밭전자는 전혀 밭처럼 보이지 않고요. 육자월자는 같으면서 다른 듯 보입니다. 이를 위자에서 말씀 원자는 가르침의 말씀을 뜻하지만 창자 위자의 이 부분이 밭전자라면 한인들의 거주 구역은 그가 아닌 천계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한인 거주 구역은 타역으로 땅이 흔들리고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땅을 가리키지만 밭은 변역의 천계로 땅이 안정되고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계 다리도 계집여자가 아닌 백의 다리가 되어야만 창자 위자의 이 부분을 밭전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자롤은 다롤자를 닮은 고기 육자란 뜻인데요. 다롤자와 육자롤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조금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위자를 해설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근문의 창자 위자가 이해할 수 없는 글자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창자 위자의 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롤자와 고기 육자를 살펴보기 전에 다롤과 육자롤의 간단한 구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역자 형태의 다롤자가 있으면 이는 하늘에 떠있는 다롤을 나타낸 글자이고요. 니은자 형태의 다롤이 있으면 이는 다롤자를 닮은 고기 육자란 이야기입니다. 창자 위자의 육자롤과 고기 육자의 근문을 살펴보면 두 글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 육자에는 꼬리 같은 손잡이가 없고요. 창자 유자에 있는 육자롤에는 꼬리 같은 손잡이가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다른 육자롤도 같은지 살펴보기 위해 질길금자를 살펴봤는데요. 육자롤의 꼬리 같은 손잡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고기 육자의 금문과 다롤자의 금문은 그 형상 자체가 달라서 다른 글로 보이고요. 소저는 고기 육자와 다롤자가 비슷해 보이지만 고기 육자는 뼈가 사로이고 다롤자는 빛이 가로로 되어 있어 그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기 육자의 뼈는 작은 반면 질길금자의 뼈는 소전의 다롤자처럼 길게 생겼는데요. 이는 질길금자의 고기가 뼈 사이에 있는 고기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자 위자의 육자롤과 고기 육자도 그 뜻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금문과 소전에서 창자 위자의 이 부분에 있는 파전자라고 하는 글자와 유사한 형태의 금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외형이 유사한 글자로는 선역서자가 있는데요. 문제는 안쪽에 점 4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역서자의 소전도 그 형상이 확연하게 달라서 금문과 소전이 같은 글자인지 의심스럽고요. 다음으로 유사한 글자로는 소금노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는 다 비슷한데 창자 위자에서는 보이지 않던 손잡이 부분이 생겨나 있습니다. 소금노자의 소전도 당구장 글처럼 생긴 이 부분에가 손잡이나 이상한 도구 같은 것이 생겨나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역서는 가다, 옮기다, 깃들이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가다는 서쪽으로 가다는 뜻이고 옮기다는 서쪽으로 옮기다는 뜻에서 방향과 관계없이 옮기다는 뜻으로 변했으며 깃들이다는 서쪽으로 옮겨 자리잡고 살다는 뜻에서 방향과 관계없이 자리잡고 살다는 뜻으로 변한 것입니다. 소금노의 훈을 살펴보면 소금밭은 소금이 묻혀 있는 땅을 말하고 갯벌은 소금을 채취하는 갯벌을 말하며 황무지는 염분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않는 상태의 땅을 가리키는데요. 이전 시대에는 선역서자처럼 옮기다는 뜻으로 사용되던 글자입니다. 세 글자는 모두 걸어모으는 상태를 나타낸 금문인데요. 선역서는 맨손으로 땅을 파헤친 후 무엇을 모아 옮기는 상태, 즉 걸어모을 부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도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거나 돌을 쪼개어 모아 옮기는 상태, 즉 걸어모을 부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 번째는 소금노자로 도구를 이용해서 땅을 파헤치거나 돌을 쪼개어 모아 옮기는 상태, 즉 걸어모을 부자가 아니라 옮길 부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자 위자의 이 부분은 걸어모을 부자에 해당되지만 아래 부분인 육자월자는 도구를 형상화한 상태라 움킬 부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삼성기 상편 저자는 앞 문장에서 부석파라라고 함으로써 위를 위자의 육자롤에서 손잡이 부분이 없는 위를 위자를 사용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고대의 금문은 손잡이가 있는 위를 위자와 손잡이가 없는 위를 위자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이를 위자는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고 돌을 쪼개어 짐승들의 창자를 이용해 불도를 옮기고 고기를 익혀 먹도록 가르침을 내렸다는 뜻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4개의 점은 땅을 파헤쳐 드러난 불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자와 가르칠 교자가 다른 점은 가르칠 교자는 땅을 파헤쳐 굴 속에 살라고 가르쳤다는 뜻인데요. 그 근거로 갑골과 소전은 파길 효자를 사용하지만 금문만 우물정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르칠 교자와 이를 위자는 그 뜻과 쓰임이 다른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자의 근문은 걸어모을 부자와 더울 열자가 문장에 없었다면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글자인데요. 안암록께서도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 결과 걸어모을 부자와 더울 열자를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자는 석가로의 가르침과 불도를 이용하라는 가르침인데요. 그 다음에 오는 갈지자의 근무는 새싹을 뜻하고 있습니다. 갈지자의 근무는 새싹을 찾아가거나 새싹이 도단한 땅을 찾아가다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보통 갈지자의 근무는 새싹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교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쳤다라는 의미인데요. 가르칠 교자는 환인들에게 살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들어가 굴 속에서 살라고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가압식자에서 삼합은 교위지로 굴을 파고 들어가 살라는 가르침과 불도를 캐 모아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가르침, 그리고 이에 환인들이 새싹까지 익혀 먹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서 환인들의 형상이 변하길 백처럼 두 다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단고기로 배우는 한학 입문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